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HLB가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죠. 이동평균선들이 완전히 수렴을 했습니다. 거의 밀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든 아래든. 이 기간이 꽤 길었거든요. 잠복기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될 텐데, 기술적인 부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HLB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이 차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승인 불발된 다음에 급락을 했다가 두 달인가 옆으로 살짝 기었습니다. 그러다 10만 원대에서 한번 부딪혔고 다시 이평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주가 보시면은 4만 원에서 12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되고 그죠? 다시 8만 원.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6개월 동안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HLB 회사 내부적으로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없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단지 이거 하나였죠. FDA 승인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종목은 어떤 수치가 나옵니다. 기준이 될 만한. 그죠? 믿을 구석이 있죠. 이건 없습니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도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아니고 이게 작용하죠. 심리적인 부분. 이번에 HLB가 그걸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죠. 주가가 급등락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신고가가 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있을 거고 낙폭이 크기 때문에 매집 전략도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물량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쉽지 않은 대응입니다. HLB.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슈에 대해서도 의미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 먼저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요.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관련해서 특별한 리포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다 보시고 마지막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요. 새벽 5시 8분. 새벽에 영상 찍고 있는 이유는 영상을 아침에 일찍 업로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일찍 대응하시라고 영상 일찍 업로드할 거니까 영상 보시고 필요한 자료도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HLB 홈페이지 보시면요.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 레저, 금융. 제약바이오 쪽에 중요한 약물들.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도 있습니다. HLB 최근에 FDA 제어가 재승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가 검토가 길어질 것 같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자꾸 기사를 띄우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증시에서 가장 악재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량이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수치가 나온 것도 없는데 단지 심리적 부분 때문에 물량이 털린다는 거죠.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진양권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내용 다 차치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막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 BI 염호가 없어서 승인이 났다. 항서제약 중국 기업입니다, 여러분. 중국 기업인데 퍼실러티 문제를 이유로 삼았습니다. 승인이 안 된 거. 근데 만드는 캄넬리주막 이거는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효능에 1도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러면 퍼실러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역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BIMO를 못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에 못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화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별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항서제약, 이 중국 기업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안보법에 제동이 걸리면서 의회 통과가 안 되니까 HLB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민의 정보 쓰지 말라. 그래서 바이오 안보법 제정이 되려 그러는데 이거에게 통과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HLB가 올라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중국,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IRA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2025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FDA 승인 문제에 미중 갈등이 개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코에서도 증명이 됐죠. 신장 방광암 분야.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라닉 병역요법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효능에. 원래 간암
여기 출발해서 위암에도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이제 부신 피질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효능에는 문제가 없고 효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효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생존 기간이 거의 2년 정도 됩니다. 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 FDA 허가 목표 당연한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리보세라닉 폐암상기 전환 치료에서 완전 간해.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떤 환자가 암이 걸려서 폐암이 삼깁니다. 리보세라닉과 캄넬리주막을 같이 썼더니 암의 흔적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완전 간해입니다. 물론 재발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효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에서 위, 그 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부신피질암, 이제 폐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췌장암 빼고 다 나왔어요.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HLB, PBM 처방 예산 목록에 등재됐다.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우리랑 좀 다르죠.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라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련무 대행업체. 여기 등재가 돼야 판매가 되고 보험 혜택도 받습니다. 3대 PBM 중에 하나로 MS가 20% 정도 되는 오토마렉사, 서브웨 RX에서 리보세라닉과 캄넬리주막을 Significant Predicted Forthcoming Drug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마케팅, 유통 작업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사전 작업이. 그 다음에 국내에서 리보세라닉과 캄넬리주막 판권은 HLB 제약회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국내 여가시 판매, 유통을 전담하게 된다는 얘기죠. 미국과 한국에서 마케팅 작업 다 끝났고요. 자, CB가 600억이 발행됐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미국 마케팅 예비비입니다. 엘레바 테라페틱스에서 조달 가능하지만 조기 집판매 때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자, 600억 큰 작업입니다. 마케팅 예비비로 600억을 발행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운용자금 300억도 발행됐습니다. CB로. 두 번 다 CB로 발행이 됐어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채권 발행, 유상증자, CB입니다, 여러분. 이 코스닥은 두 가지 경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자, 그리고 새로운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죠.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집하는 방법,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이고 주세력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발행 시장에도 세력들은 들어옵니다. 어떻게?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BWEB, 말하자면 메자닌 투자, 여기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고 서브적인 방법입니다. CB도 세력이 들어온 채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600억, 330억, 930억 돈이 들어왔는데 세력 형님 넘버 2, 세력 형님 넘버 3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B도 세력이 들어온 통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래소로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이전하려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전 자체보다. 자, 왜 이전하려는 거죠? 현재 HLB는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랑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되죠. 그죠? 일반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려는 겁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 이번에도 승인 앞두고서 찌라시 퍼뜨리면서 난리가 났었죠. 신한증권 창고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루머 확산되면서 물량 폭탄 내놓고. 자, 성공하긴 했죠. 찌라시가 현실이 됐으니까. 승인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열심히 뭐를 하고 있다? 숏 커버 중입니다. 물량을 채워넣고 있어요, 이제. 자, 이러다가 만약에 재승인 허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 올라갈 테니까 그때는 숏 스퀴즈로 대응합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주 확실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여러분 최근에 액면 분할한 다음에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인데 1년 전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당시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올라갔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70만 원, 80만 원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합니다. 근데 주가가 버티니까 얘네들이 할 수 없이 쇼 커버를 해요. 실적이 오픈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쇼 스퀴즈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가격 부문하고 막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커버나 스퀴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HLB 공매도 세력 때문에.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변수가 생긴 거죠. 자, HLB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입니다. 자, 바이오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승인, 현재 진행형일 경우에 이슈가 됩니다.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른 면이 그거죠. 이거는 수치가 나오죠. 정확한 확정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오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극명하게 보여줬죠. 자, 임상을 진행하면서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만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에서 2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게 됩니다. 왜? 초기에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임상하느라고. 두 번째, 임상용 장비나 물자 같은 것도 사야 되고, 세 번째, 인건비 들어갑니다. 고급 인력 써야 되거든요. 초기 인풋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이디어 넘겨봐야, 성공해봐야 임상에서 상용화가 돼도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로열티 격으로. 너무 적죠. 그래서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가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는 거죠. 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이런 과정이 마무리됐고요. 재승인만 앞두고 있습니다. 승인만 되면 미국에서 PBM 등재 마쳤고 한국에서 HLB 제약 독점 판매,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재승인 앞두고 600억, 330억 CB가 들어왔습니다. 세력들이 들어온 거죠. 새로운 채널로 넘버 2, 넘버 3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죠. 자, 현재 이 친구들 열심히 숏 커버 중입니다. 물량을 받아 먹고 있어요. 다시 밑에서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났겠죠. 이러다가 주가가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숏 스키즈로 바뀝니다. 이때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HLB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종목이 대응이 참 어려운 게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이오 종목은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 설명드렸고, 두 번째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재승인 앞두고 있고, 재승인 되게 된다면 마케팅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게 됩니다. 세 번째, 재승인 앞두고 자 CB 600억 한 번 들어오고 330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발행시장 채널로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세력들입니다. 넘버 2, 넘버 3.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숏 커버 중이죠. 임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스키즈로 바뀌고 그때는 폭등이 나옵니다. 에코프로처럼. 자, 그리고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10년 내 이건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슈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은요, HLB.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달 정도, 석 달 정도 상당히 험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불발된 다음에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매도와 매수가.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이 있었을 거고요. 그죠? 받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거 받치는 세력은 누굴까요? 기간 동향 보시면요, 여러분. 자, 최근에 체크해 보셨나요? 기간 동향?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불발된 다음부터 물량을 계속 받아먹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받아먹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이 여러분 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PB 생활하면서 많이 봤는데 어떻게 사냐?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저 밑에 깔아놓고. 두 번째 구간 매수. 세 번째 호가 매수.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이때는 꼼짝을 안 합니다. 주가가 밑에서 받치기 때문에. 그죠? 이때부터 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때 들어가봐야 못 견딥니다. 상당히 지루하고 밑으로 흔들 수도 있어요.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온 애들 이거 다 생략했습니다. 3단계로 바로 들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자, 무슨 얘기냐? 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 펀드가 들어온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낙폭도 큰 데다가 얘네들은 재승인에 베팅을 한 거죠. 자, HLB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간 동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10만 원에서 한번 걸렸습니다. 자, 10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공매도 세력들 매도의 최하단 가격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이 위에서부터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10만 원에 부딪힌 겁니다. 여기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공매도 세력은 숏셀러들은 내리누르고 있는데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받치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싸움이 치열해진 거죠.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 받아가는 헤지펀드. 수급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수급 싸움. 이거는 누가 이기느냐? 돈이 많은 쪽에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머니 게임이니까. 자, HLB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둘 다 제가 보기엔 외국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최상위 0.1%, 최상위 포식자들입니다. 여러분 쉽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매집하다가 들어 올렸죠. 여기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해서 들어 올려도 다 못 팔고 나갔습니다. 아직 중요한 건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은 박스권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2019년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 번씩 나왔는데 이걸 빼면은
장장 기간이 5년에서 6년. 이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몇 배 올린 겁니까 이거? 7배에서 8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회에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이미 10년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신고가 종목.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매집 전략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집 전략이 더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물량 체크해봐야 됩니다.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요, 여기 매집한 이 세력들, 그죠? 아직 다 못 판 이 세력들, 개인들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개인들 어떻게 털죠? 자, 피어, 이건 아실 거고요. 포머입니다, 여러분.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올라갈 때 무조건 따라 사겠죠. 바이오 종목이니까 임상이나 승인이 될 것 같아서. 내려갈 때는 실패했으니까 피어입니다. 이런 말이 생긴 이유가 그거죠.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HLB 같은 이런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이런 거 매매를 많이 해도 수익이 많이 안 납니다. 매매하기도 어렵고. 왜?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바이오 세력 기법. 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매매하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패턴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돼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HLB 여러분 전체 계열사가 다 이런 식입니다. 주가가 기로에 서 있어요. FT 승인 제어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른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전체 2번에 기술적 분석. 여기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3번에 거래소 이전 FT 승인 대응 전략. 핵심 이슈 분석 올해. 그다음에 자, 예상 수익률 탑5 종목. 2번, 3번, 5번이 핵심이겠죠, 여러분. 자, 배너에 보시면 박민수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010-3158-8575. 자, 여기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고요. 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탑픽 5종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최근에 HLB가 주가가 흐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HLB를 포함해서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방 말씀드렸고요. 매집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종목이 나가냐면 여기서 HLB도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HLB 작년 11월입니다, 여러분. 자, 작년 11월에 보시면요, HLB가 갑자기 밑에서 대란 거래가 터집니다. 자, 그래서 11월 14일 날 HLB 35,50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 3만 원대가 있었죠. 자, 이거 그리고 급등을 합니다. 주가 계속 올라가죠. 재승인 관련해서 급등을 합니다. FDA 승인 때문에, 재승인이 아니고. 자, 근데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실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건데. 자, 그래서 3월 26일 날 HLB 12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넉 달 만에 4배 수익이 난 거죠. 상당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5월에 급락을 합니다. 낙폭도 큰 데다가 제가 체크하는 게 있었어요. 새롭게. 그래서 5월 23일 날 HLB 5만 원에 재매수했습니다. 수급호전 FTA 약재 반영. 자, 단순한 이유로 산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이날 왜 들어갔을까요? 제가 5월 23일 날. 바로 헤지 펀드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가격에 들어간 겁니다. 현재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 또 있죠.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LS 일렉트릭입니다, 여러분.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략 인프라를 다 바꿔야 돼요. 3월 초에 폭발적으로 거래가 터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LS 일렉트릭을
3월 7일 날 LS 일렉트릭 78,000원을 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거 지금 27만 원 가까이 와 있죠. 이것도 3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겁니다. 자, 매집 주방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 드립니다. 010-3158-8575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규 대장주 발굴해 놨습니다. 1번으로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월가의 대세죠.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데 시차를 두고 한국도 들어올 겁니다. 안보 방위산업, 에너지업종, 금융업종, 제조업. 탑픽 5종목. 자, 대선은 11월입니다, 여러분. 그죠? 8월에서 10월 사이에 대박이 날 종목들입니다. 한 발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158-8575 여기로 TT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약자죠. 그러면 전략 자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늦기 전에 미리미리 챙기시고요. 자, HLB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평선들이 수렴했다는 것 외에도 자, 재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전략 자료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HLBR 있었고요.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리는 무료방입니다. 그다음에 1번 매집 주방이죠. 자, 새로운 종목이 준비됐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자, TT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리포트입니다. 자, 남보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 자,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5번에 급등 예상 종목까지 자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합니다. 경험이랑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사칭한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집 주방에서는 바이오의 HLB, 전력기계 LS 일렉트릭 같은 대장주를 드립니다. 새로운 종목이 발굴되었으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면 새로운 종목 매수 신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11월 대선 앞두고 미국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반락 종목들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드립니다. 섹터 4개고요. 탑픽 5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HLB 여러분 수급적인 측면이 중요해졌다는 거. 그죠? 이슈보다 이제 수급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자, 공매도 세력들이 열심히 내리누르고 있다는 거. 두 번째, 헤지펀드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친구들 자, 10만 원대가 매도체 하단입니다. 이거 뚫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숏 커버, 숏 스키즈로 바뀝니다. 주가 급등 나오겠죠? 얘네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현재 1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쯤 타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필요한 자료 꼭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꼭 입장하시고 자, 군중심리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이오 종목 특히 심리적 부분이 크다 그랬죠. 조만간 큰 변동성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박민수는 헤지펀드에 걸었어요. 5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필요한 자료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